휴양지. 야, 진짜 여기 몸이 나른해지는 날씨네. 난 덥다길래 푹푹 찌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 햇빛은 좀 강한데 그늘에 있으면 바람 솔솔 불어오는 게 진짜 기분 좋다. 과감하게 신혼여행에 투자하길 잘했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 난 너랑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일단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었던 게 제일 커.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밥 먹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가 숙소에서 낮잠도 자고 바닷가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다음 일정 생각 없이 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결혼하기로 맘먹고 준비 시작한 뒤로 거의 못 쉬었다고 봐야 되지.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결혼 준비로 정신없고 거의 9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진짜 소설같이 지나간 것 같아. 사실 난 아직도 얼떨떨하긴 해. 어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지. 엄청난 손님들에 우리 주인공이라고 계속 뭔가 시키는 거 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 안 알려줬으면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 그치, 살면서 일반인이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하겠어. 연예인 체험했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네. 그 정도로 꾸미고 그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일이 인생이 거의 없긴 하지. 그러니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걸 알리는 과정이기도 했으니까 진짜 우리 잘 살아야 돼. 그날 온 손님 수를 생각해 보라고. 난 양가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도 몰랐고 보통은 축의금만 보내고 만다 그러던데. 자리랑 식사 여유 있게 예약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그리고 회사 사람들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당신도 마찬가지네.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왔었잖아. 그 친구 중에 반은 작년에 결혼했거나 올해나 내년에 결혼하는 친구들이야. 이상해. 그렇게 많이 결혼해? 앞으로 당신이 나랑 결혼식을 엄청나게 가야 된다는 소리기도 하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받은 게 있으니 당연히 가야겠지. 나 혼자 가라고는 안 하네? 당연하지. 부부인데 따로 다닐 이유가 있나? 그냥 이런 걸로 부부가 된 걸 실감하는 게 좀 신기하네. 우린 이제 한 몸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도 공유하고 힘든 일도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해결해야 돼. 알았지? 음, 나 정말 당신한테는 비밀 없게 할게. 나도 그럴게. 서로 노력하면서 예쁘게 살자. 일주일 후.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잘 쉬다가 왔어요. 그러게, 너희 피로가 좀 풀렸는지 안색이 좋아졌네. 어우, 설마 결혼식 할 때도 피곤한 거 티 났나요? 아니, 나야 내 며느리고 아들이니까 아는 거지. 사진에선 티 안 날 거야. 아, 다행이네요. 형은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했잖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하겠네? 그거 말이야? 그냥 이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려고. 아이,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가능하겠어. 이번에 좀 덜 먹고 살아봤는데 할만하더라고. 그 김에 건강 챙기고 좋지 뭐.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조금은 쪄도 되지 않아? 뭘 얼마나 먹이려고 그런 소리를 해? 외국 여행 다녀왔으니 한국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 거야. 엄마 고생시키려고 온 거 아니고 신혼여행 다녀왔으니 인사처 얼굴 보러 온 거라고. 그래도 어머님이 오전부터 요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일찍 오려 했는데 안 도와줘도 된다고 느긋하게 오라 하시더라고요. 나 원래 주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불편해서 싫어해. 요리는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남편도 설거지 외엔 주방 일 시킨 적 없다. 하긴, 나도 설거지 외엔 해본 적이 없네. 야누리야,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일 시키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니까 내가 요리하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건 정말이에요. 왜냐면 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형님이랑 결혼한 시기가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먼저 결혼해도 되나 싶어서 형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형 대답이 나한텐 좀 충격이었어. 내가 뭐라고 했더라?
가는데 순서 없는 건 목숨만이 아니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얘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했어? 그 정도로 강하게 말 안 했음 내가 먼저 결혼한다고 못했을걸. 형이 내 성격 제대로 파악해서 한 말이지 뭐. 맞아요. 원래 아주버님 먼저 결혼식 가게 저보고 기다리자 했거든요. 뭐, 어차피 결혼 일정 다 잡았는데 나 때문에 미루면 미안하잖아. 그리고 꼭 형제가 순서대로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서 괜찮았어. 넌 항상 고민이 너무 많다니까. 가끔은 고민 안 하고 정해도 될 것까지 고민하고 말이야. 난 네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지 형보다 더 진지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다고 내가 대충 사는 건 아니야. 그냥 고민을 적게 하는 거지. 아휴, 둘이 딱 반반씩 섞으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 아니겠어? 이거 봐. 또 이유들 넘어갈라 그러지? 아주 능구렁이가 따로 없어. 저한텐 딱히 이런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랑 도련님께만 그러나 봐요. 밖에서도 저러고 다니면 큰일 나지? 그러게요. 아무튼 형, 그리고 형수님, 정말 결혼 축하드려요. 넌 참 그런 말이 늦더러. 그래도 이제는 표현하려고 노력하니까 듣기 좋네. 형수님 너무 괴롭히지 말고. 누가 들으면 내가 마누라 맨날 목살개 구는 줄 알겠네.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고 있어? 형 성격에 능구렁이 담 넘어가도 굴까봐 그러지. 마누라한텐 절대 안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도 마라. 알았어. 너희 부부도 잘 지내는 거지? 그렇지. 전해야 할 소식도 있고. 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저 임신했어요. 세상에 손주가 생겼다고? 언제 생겼는데? 이제 10주차 됐네요. 2달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신장 안 했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우리 부부 아이가 생겼는데 엄마가 뭘 해줘.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말했다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확실해졌을 때 말한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래,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말 안 한 건 알겠다만 그래도 둘째 생겼을 때는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엄마한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전 바로 알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린 거예요. 잘 알죠. 분명 동생이 말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버님 부부도 아이 계획 있나요? 저희는 아직 계획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하려고요. 왜요? 저희 부부나 아주버님 부부나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건 맞지만 그만큼 젊었을 때 아이 낳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음, 네, 저희는 좀 상황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하고 싶어요. 마누라나 나나 욕심이 많아서 정말 잘 뭐든지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결정했거든요. 돈이야 나중이 더 많겠지만 엄마가 젊은 것도 아이 키울 때 좋은 점이 많다네요. 고마워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난 누가 언제 아이를 낳든 상관없이 손주는 다 이빨 거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래, 난 절대 재촉 안 할 테니까 너희가 먼저 알려줘야 돼. 4년 후. 형님,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둘만 만나는 건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여태까지는 거의 명절이나 시댁 모임 때 얼굴 본 거 빼곤 없죠. 결혼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며느리끼리 모일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못하는 얘기도 많잖아요. 안 그래도 형제 사이가 좋은데 무슨 얘기라도 하면 둘이 바로 말 오갈 테고. 그래요? 저희 남편은 동생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제 남편도 그렇긴 해요. 그래도 형제가 사이좋으면 서로 마누라 흉보면서 스트레스 푼다 하더라고요. 음,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딱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부럽네요. 요즘 저흰 좀 힘들어서 말이에요. 도련님하고 동서 둘 다 힘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닐걸요. 그냥 저만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그냥 요즘 혼자서 아이 키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고요.
복직하면 3개월은 어떡하려고요? 우리 부모님은 힘들 것 같고 시어머니께 맡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허리도 안 좋은데 애를 어떻게 돌보냐고 말해요. 아, 어머니가 지금 허리 디스크로 계속 통원 치료하고 있어서 힘들긴 하겠네요. 아이, 그래도 통원 치료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손주 이뻐하려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봤어요? 남편이 반대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마누라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만 감싸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디스크가 심하신 건 사실인데 아이 돌보기엔 정말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도련님이 일부러 아이 못 맡기게 하고 복직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혹시 다른 곳에 맡기는 방법은 찾아봤어요? 제가 육아는 잘 몰라서요. 형님 진짜 잘 모르시는구나. 5살이면 몰라. 4살은 진짜 어린이집 외엔 갈 곳이 없어요. 만약 갈 곳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요. 음, 그렇군요.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지 낮에 아이 보는 건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있어요. 솔직히 저 복직 못하는 거 알면서 본인이 장기 휴가라도 써서 아이를 보든가.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어우, 회사에서 장기 휴가 내주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저도 물론 알죠. 근데 퇴근하고 와서 육아 도와주는데 결국 거의 모든 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남편이 일찍 알아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알려줘서 예약 순서도 너무 밀렸다고요. 아, 도련님이 어린이집을 알아봤군요. 저희 아이 돌보느라 바쁘니 남편이 그런 거라도 해야죠.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딸은 갑자기 아빠가 더 좋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솔직히 이럴 거면 왜 낳았나 싶어요. 아, 방금 발언은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왜 낳았나 싶다니. 형님, 왜요? 아,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지금 어디 맡기고 왔어요? 오늘은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일 반차 쓰고 집 와서 애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형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네요.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들긴 한가 봐요. 임신했을 땐 낳으면 정 붙는다. 낳아놓고 나서는 키우다 보면 정 붙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쁜 건 맞는데 너무 힘들어서 후회도 좀 하고요. 음, 그렇군요. 전 연애하던 그때의 저를 만나면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라고 과거의 저 자신한테 조언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도 동서 닮아서 귀엽게 생겼던데요. 전 아이 칭찬 별로 안 좋아해요. 남편 닮은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나 닮아서 아이가 이쁘면 그냥 내가 이쁘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진짜 형님은 아이 계획 신중하게 세우세요. 애 낳고 키우면 그거 다 여자 손해예요? 아, 조언 고마워요. 제가 나름대로 선배니까 이런 건 알려드려야죠. 2개월 후. 동서 괜찮아요? 형님, 오셨군요. 일찍 오셨네요. 우리 부부 연락받자마자 회사에 요청해서 바로 출발한 거예요. 일찍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연락은 돌리는 중이에요? 네, 일단은 제 지인들한테 연락 돌렸고, 남편 지인들도 연락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남편 번호로 보내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생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재수 씨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우리 부부가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동생 장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내가 할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동생 지인 중에 이름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연락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부탁할게. 당신 재수 씨랑 빈소 좀 지키고 있어. 아직은 손님 거의 없으니까 재수 씨 잘 챙기는 데 집중하고. 알았어.
잠시 후. 아주버님이 생각보다 침착하시네요. 사실 차에서 너무 울어서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형제인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했더니 노력하고 있던 거였군요. 본인 감정은 일단 밀어놓고 장례부터 잘 치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조절이 쉽지 않을 텐데. 동서도 지금 힘든데 노력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이란 게 다 그렇죠.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네요. 아,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감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걸까요? 저는 그냥 남편이랑 헤어진 기분이에요. 사별이 아니고 그냥 서서히 멀어지다 보니 완전히 떨어지게 된 느낌? 최근에 아이 일로 힘들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이유 아닐까요? 그런 것도 같고 어쩌면 언제부턴가 마음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마음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저는 그래도 둘이 아이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노력하면 뭐 하나요?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될 줄은 몰랐어요. 난 동서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아이 양육만 어려운 줄 알았지. 분명 연애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해결은 못하고 끝이 나버렸네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장례는 잘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마무리돼서 마음이 갑갑하던 게 사라졌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비정상적인 걸까요? 어, 일단은 지금 갑자기 도련님이 돌아가셔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감정에 집중하지 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방어적으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형님은 진짜 아이 낳지 마요. 아이라는 건 내 삶의 종착역이고 자아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사별하고 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우리 장례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이야기 다 들어줄 테니까.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주 후. 와줘서 정말 고맙다. 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먼저 연락하고 왔어야 됐는데. 아니야. 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서 연락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제 며느리랑 아무 관계도 아닌 건 알아. 근데 장래가 끝나자마자 이제 자기랑은 상관없는 아이라면서 다미를 나한테 맡기고 가버렸다. 뭐? 아니, 무슨 결정을 그렇게 빨리 해? 원래 부부 생활이 힘들었고 아이 키우는 건 더 싫었다고 하더라. 그런 기색이 좀 있긴 했어요. 당신 뭐라도 좀 들은 게 있어?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결혼이랑 아이 낳은 거 후회한다 그랬어. 그래,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는 거 알아. 결혼했다고 무조건 평생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난 그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나한테 우리 아들이 죽어서 자기는 죄 짓는 거 없이 이혼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하더라. 생각이야 자유지만 아들을 잃은 나한테 그런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일단 담이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 우리 얘기하는 거 혹시 들릴까 싶어서 제일 끝방에서 재웠지. 아직 다 알아듣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모르는 건 또 아니잖니. 그렇지. 잘했어, 엄마. 나 동서랑 가끔 대화를 나눴잖아. 결혼 생활이 힘들다.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 그러니 이게 그냥 신세한탄인 줄 알았어. 근데 진심으로 모든 걸 버리고 싶었던 거라니. 아이 키우는 거 힘든 것까진 이해하는데 남편도 없으니 아이 키우기 싫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놓고 간 게 이해가 안 돼. 연락을 좀 해서 대화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완전히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은 해지한 것 같고 집도 내 아들 명의라고 그냥 버리고 갔어. 작은 며느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난. 진짜 자기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인데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가? 며느리가 그러더라. 자기는 몸만 빌려줬고 다미는 남편 딸일 뿐이라고.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니까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진짜로 버린 거구나. 그러게. 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사실 못 믿겠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몸이 성치 않아서 보육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보단 젊은 너희들이 알아보는 게 더 좋은 시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부탁하마. 일단 알았어, 엄마.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그날 밤 당신 자? 왜 잠이 안 와? 음, 머리가 빙글빙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꽉 막혀선 안 나가지는 느낌이야. 나도 마음이 좀 어지럽긴 하네. 사실 나 어머님 앞이라 말을 못했는데 예전부터 동서가 나한테 본인은 아이고 남편이고 다 싫다는 그런 느낌의 말을 자주 했어.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 들으셔봤자 속상하기만 하잖아. 아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고. 결국엔 당신 동생의 험담이 되는 건데 속상하기밖에 더 하겠어. 난 다미가 유치원 가고 둘 다 회사 다니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지. 내 동생 얘기인 건 맞지만 그걸 들은 당신도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한테라도 좀 말하고 털어내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내가 편해지는 것보다 당신이 안 힘든 게 더 중요했으니까. 배려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당신 혼자 마음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남편이 죽어서 죄책감 없이 헤어진다는 게 난 이해하기가 힘드네. 그러게. 난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해도 소멸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휴, 지금은 다미가 제일 걱정이야. 어머님 몸 상태로 육아는 진짜 안 될 텐데. 그렇지. 허리디스크 때문에 오히려 하루에 한 번씩 가정부가 와서 집안일을 대신할 정도인데 우리 엄마가 남한테 집안일 절대 안 맡길 사람이라 진짜 아프단 거 알잖아, 우리. 그렇지. 사실은 다미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였어. 나도 그래. 여보,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 뭔데? 일단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랑 대화하면 뭔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뭐든 좋으니까 얘기해봐. 담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뭐? 당신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란 거 알아. 근데 난 이렇게 친척들이 멀쩡히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보통 이런 건 내가 얘기하고 당신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반대네. 무조건 그러자고 하는 건 아니야. 당신하고 충분히 상의부터 하는 게 맞으니까. 당신은 사실 아이 계획 전혀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 4살짜리 아이인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지. 너무 담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주의 삶도 고려하면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알았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육원은 미리 알아볼게. 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5년 후. 큰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데리러 간다니까 혼자서 온다 그러더니 무슨 일은 없었고? 당연하죠. 저 이제 학교든 학원이든 혼자 갈 수 있어요. 담이 왔니? 큰아빠도 계셨어요? 회사는요? 연차 쓰고 쉬었어. 연차요? 아, 저 쉬어요 라고 말해서 허락 맡으면 어른도 회사 쉴 수 있어. 아무 때나요? 얼마나요? 계속 안 나가도 돼요? 계속 안 나가는 건 안 되지.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허락 받는 거야. 작년에 담이 학교 안 가고 큰아빠 큰엄마랑 놀이공원 간 적 있지? 그렇게 미리 허락 맡으면 가끔 쉴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되게 소중한 날 아니에요? 그렇지, 소중한 날이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저는 오늘 생일인 거 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담이가 생일이어서 큰아빠가 미리 와 있던 거야. 정말로요? 제 생일인데 왜, 그, 엄청 중요한 날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한테는 중요한 날이 맞아. 담이가 세상에 찾아온 날이잖아? 이거보다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저는 큰엄마, 큰아빠 딸도 아닌데. 담이는 우리 안 사랑해? 사랑하죠. 큰엄마랑 큰아빠가 저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도 담이를 사랑해. 근데 큰엄마, 큰아빠 딸이 아니라고 담이 생일이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서운하네. 저는 죄송해서 그랬어요. 우리도 사람이라 가끔은 상처받아.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매번 죄송하다 하고 우리 눈치를 보는 게 마음 아프단 소리야. 우리는 담이가 좀 더 큰아빠와 큰엄마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네, 가족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담이 생일을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축하해, 담이야. 25년 후. 저 다녀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큰엄마도 엄청 일찍 오셨네요. 금요일에 야근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다고 나가서 노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어렸을 땐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집에서 나가질 않는다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외향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같이 졸업한 건가? 그쵸.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여전히 좋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나도 평일 내내 사람에 치였더니 가족들이랑 집에 편하게 있는 게 좋더라고. 큰엄마, 우리 잠깐 진지한 대화 좀 가능할까요? 할 얘기 있었으면 얼른 말하지. 저녁은 큰아빠 오면 먹고 차랑 간식 좀만 먹을까? 제가 준비할게요. 큰엄마는 얼그레이 맞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해줘서 고마워. 피곤한 건 큰엄마나 저나 마찬가지죠. 젊은 제가 뭐라도 더 하는 게 맞고. 나 좀 많이 늙은 것 같아? 아유, 그런 소리 아닌 거 알잖아요. 이제 이런 소리에 펄쩍 뛰면서 놀라진 않네. 큰아빠한테 당한 게 얼만데요. 저 이제 어지간한 농담으론 당황 안 해요. 큰아빠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심술구죠. 그래 보여요. 큰엄마한테도 맨날 장난걸다 혼나잖아요. 누가 들으면 우리 남편 철딱선이 없는 줄 알겠다. 그치? 사실 다정한 분이란 거 잘 알아요. 큰엄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차 한 모금 마시면 얘기할게요. 입에 머금고 있는 거 뱉으면 큰일 나니까.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뜸들이는지 모르겠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어? 저 지금 남자친구랑 7년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결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둘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양가에 알리기로 한 거고요. 아니, 결혼하기엔 다미가 아직 좀 어리지 않나? 정 34살이에요. 큰아빠 큰엄마는 날 항상 어리게 본다니까요. 세상에.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자기야, 이 느리게 큰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크는데 말이야. 솔직히 나이만 따지면 결혼하고도 남았죠. 그리고 가끔 제 남자친구 만나서 아시잖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큰엄마 큰아빠가 허락하면 집에 데려올 생각이고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했어. 인사성도 바르고, 널 볼 때 항상 눈빛이 이쁘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말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권리는 없잖아? 아니요. 그럴 권리 있어요. 어? 무슨 의미니? 원래 자식 결혼하는 건 일단 부모님께 허락받는 게 첫 번째 순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제가 왜 점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졌는지 아세요? 어, 나이를 먹어서 일이 피곤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 아니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엔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어려도 제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아니까요. 물론 큰엄마 큰아빠가 저한테 나쁘게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아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미안하네. 왜 미안하다고 해요? 저한테 나쁘게 대한 적 한 번도 없다니까. 처음엔 그랬지만 같이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집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돌지 않고 집에서 안심하며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정말 마음이 괜찮은 거야? 네, 물론이죠.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떤 부탁이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큰엄마랑 큰아빠가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제 와서 가족 아니라고 하실 건 아니죠? 물론 우린 가족이지. 하지만 네가 괜찮을지 걱정돼서. 절 키워주셨잖아요. 큰엄마, 아니, 엄마한테 딸이 부탁할게요. 엄마 아빠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아니면 누가 제 엄마 아빠겠어요? 안 그래요? 아, 이런 얘기를 살면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엄마. 3개월 후. 진짜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네요.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내 요즘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담이 친엄마라 바로 알아볼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여긴 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알려고 하면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암튼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30년 넘게 딸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더니 무슨 꿍꿍이로 나타났어요? 저도 사는 게 워낙 바빠서 말이에요. 재혼했는데 이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한테 연락하기도 눈치 보이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타났으니 다행이잖아요? 뭐가 다행이란 말인지 난 모르겠네요. 제 딸이 얼마나 제가 그리웠겠어요.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해줘야죠.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뭘 얼마나 잘해서 지금까지 아이가 상처 입은 걸 치료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딸이랑 내가 알아서 할 얘기고요. 설마 진짜 부모도 아닌데 애 결혼하는데 간섭하고 혼주사가 앉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요? 혼주석엔 친엄마가 앉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어요? 다미가 나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친엄마가 나타나면 얘기 달라질걸요. 그 애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겠어요. 여태까지 남이랑 사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나 다미한테 나쁜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봤자 남은 남이죠. 남이랑 나랑 만나게 해줘요. 설마 친엄마랑 딸이 만나는 걸 막을 생각은 아니죠? 그리고 막는다고 가만히 있을 나도 아니고요. 다미한테 의견 물어보고 정할게요. 참나. 친엄마가 나타났는데 의견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이제 내 딸 돌려받는 거니까 가족도 아닌 남은 빠져요. 알겠어요? 일주 후. 난 분명히 딸하고 단둘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왜 두 분도 같이 온 거죠? 제가 원해서요. 제가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잘 지냈니? 30년이란 기간을 잘 지냈니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니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잘 커서 만났는데 굳이 울고불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잖니. 네, 그렇죠. 이 두 분이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어른이 됐네요. 물론 여태까지 연락 없던 나한테 서운했을 건 알고 있지. 그 긴 시간 동안 서운함만 있었을까요? 원망도 분노도 비참함도 섞여 있죠. 역시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차라리 둘이 이제라도 잘 지내게 되면 그게 맞는 걸지도 몰라. 동서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미가 이제라도 친엄마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내가 그때는 재혼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남편이랑 사별한 사람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친딸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고까지 얘기하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날 버리고 갔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머니한테 버리고 연락 끊었잖아요. 보육원에 가든 누가 키우든 상관도 없었으면서. 내 딸이 당신들 버릴 것 같아서 그런 소리도 해냈나 봐요? 그 오해야. 나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때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 살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듣고 여태까지 기억하는 거지. 설마 우리가 그날 거실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니? 그 나이에도 자기 처지에 대한 불안함은 잘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안 와서 그냥 방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신기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네가 아무리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도 자리를 피해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네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게 맞아. 더 걱정해서 하는 대화였잖아요. 딸을 버리고 간 친엄마하고는 비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두 분 다. 그리고 할머니도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너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 아니야. 진짜로 나도 나이가 어렸고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으면서 어렵단 핑계 대지 마요.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는데요? 그냥 원래처럼 나한테 없던 사람으로 알아서 살 것이지? 지금이라도 너한테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 친아빠 다음으로 만난 그 남자랑 재혼하더니. 아니, 아니지. 친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나던 그 남자랑 재혼하더니 다 늙어서 이혼은 왜 했어요? 뭐야? 지금 본인 이혼하고 나서 아쉬우니까
담이랑 만나겠다는 거야? 그걸 네 어떻게 알아? 아쉽기만 해서 연락했으면 이 정도로 화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친엄마인 당신하고 딱 한 가지 닮은 게 있다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든 알아낸다는 거죠. 당신이 쓴 방법 나도 썼어요. 왜요? 나쁘다고 하려고요? 그럼 본인도 나쁜 사람이겠네? 네가 어떻게 이래? 그런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하게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후자인데 그걸 지금 당신이 방해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다미는 원래 착해. 지금은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니까 화가 난 거고, 내가 저 사람 뒷조사까지 왔는데 어떻게 착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버리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마. 참. 친엄마 앞에 두고 남 주제에 뭐 하는 거람? 남이라고 말하지 마요. 그럼 남이 아닌 그 사람들이 뭔데? 내 부모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널 낳은 건 분명히 나지. 다 낳은 거 외에 남은 것도 한 거 없으면서 엄마랑 개소리 하지 마요. 뭐라고? 개소리?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내가 결혼할 남자가 돈 많다는 소리 듣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게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어슬렁거리는 개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야. 나 그런 것 때문에 너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연락했는데요? 한번 변명해봐요. 들어는 볼 테니까. 너 이제 결혼하잖아. 그럼 혼주석에 앉을 사람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자리 비우고 결혼하는 게 신경 쓰여서 연락한 거야. 혼주석 안 비어있는데요. 아니,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남인 저 사람들이 앉냐고. 왜냐고요? 이 두 분이 제 엄마 아빠니까요. 담이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꽤 오래전부터 큰엄마, 큰아빠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입으로 그 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미안하지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린 지금 얘기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해. 진짜 자기들끼리 아주 신났네. 그리고 아줌마. 뭐? 아줌마? 난 아줌마 엄마로도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이 부자라고 줄 돈도 없어요. 그 돈을 바닥에 뿌리면 뿌렸지 백한테는 쌀 한 톨 먼지 하나도 안 나눠줄 거니까. 야, 내 사정 다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줌마가 빚더미에 앉았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이든 관심 없어요. 아줌마는 내 친아빠 장례식 지켰지만 난 아줌마가 죽어도 장례식 갈 생각도 없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런 아줌마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왜 자기 힘드니까 이제 와서 연락하고요? 나 지금 부모님이랑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제발, 나 그래도 네 친엄마야. 아줌마 도와주면 안 되니? 나 말한 것 같은데요? 아줌마가 죽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궁창에 박혀서 살아요. 그 꼴로 빌빌거리는 게 그나마 나한테 속지 않은 길이니까. 야, 너 말고 이제 희망이 없어. 어쩌라고요? 엄마, 아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만 가요. 정말로 연락 안 하고 살아도 괜찮겠니? 나한테 쓸데없이 연락해서 징징거리는 게 더 짜증나요. 또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말만 하렴.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네가 어떻게 날 버려. 서로 버렸으니까 공평하네요. 이렇게 만나주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이 남동생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자기 아이를 버리고 갔죠. 저한테는 과거로 돌아가면 결혼 따위 안 한다더니 남편이 남동생이 죽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더군요. 그 남자랑 바로 재혼을 해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조카를 제가 키우게 됐네요.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정말로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고요. 그 조카가 결혼하겠다며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여태까지 소식 한 번 없던 동서가 직권하더군요. 그런데 아니, 제 딸은 친엄마인 동서를 남이라고 하며 매몰차게 대하더군요.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딸이 상관없다는데 제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죠. 딸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에게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아마 동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딸의 결혼식이 코앞입니다. 제 딸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